네, 안녕하세요. 오늘 두산중공업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시간에서 금요일날 크게 빠져서 무슨 일인가 저도 싶었는데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참 유상증자를 뭐 할 수도 있지만 이게 어이없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주가가 크게 상승해서 주주들이 이제 더 오르는 그 기대치가 있는 상황 있잖아요. 그 기대치 있는 상황. 또 주주들이 위에서 많이 사서 고생하겠다라는 걸 알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회사 입장에서는. 네, 주가 방어나 주가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네, 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시장 상황도 그렇게 좋지 않은데 이제 추가 상장,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했다. 유상증자를 하면 주가가 보통 어떻게 되죠? 하락을 많은 경우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결정은 이 상황에서 하기 쉽지 않은데 명목도 좀 웃긴 것 같아요. 명목은 어떤 이유를 갖다 댔냐면 이제 뭐 회사가 필요해서 판단을 했겠지만요. 필요해서 판단했겠지만 이제 더 다른 사업 분야에 친환경 사업 분야에 투자를 하려는 목적으로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주가는 이렇게 떨어지고 다시 주가가 뭐 오를 가능성이 있지만 이렇게 수월하게 갈 수 있는 걸 뺑 돌아간다는 건 일단은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인 거죠. 유상증자를 할 때도 주식 가격이 어느 위치인가를 고려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투자자들이 이제 주주들이 이 회사를 지지해서 투자를 했는데 이 주주들에게 또 실망감을 안겨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주주들 덕분에 또 주가가 방어되는 것도 있으니까요. 근데 이런 위치에서 제 입장은 그래요. 이렇게 투자자들이 유독 많이 들어오는 거래 대금 보십시오. 거래량도 많고 거래 대금도 많이 들어왔잖아요. 이번에 그 한전 기술도 오르고 이제 한전 원전 관련주들이 어떤 수주를 기대받아서 올랐잖아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결정을 하는 건 사실은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했다는 건 이제 어떤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좀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의도라는 건 무엇이냐? 기사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제 어떤 공격적인 투자를 하기 위한 것이죠. 그럼 이렇게 본다고 하면 이 하락이 이제 일시적으로 큰 폭이죠. 근데 두산중공업 시총이 10조잖아요. 10조. 10조짜리가 14% 빠진 건 와, 말이 안 되는 건데. 자, 어쨌든 이렇게 1조를 날리면서까지 시총을 날리면서까지 자, 이런 결정을 했다라는 건 더 큰 그림을 그린다는 거죠. 긍정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회사 입장도 바보는 아니잖아요. 네. 무조건 막 손 놓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계획이 수반됐다라는 것과 이제 뭐 다른 쪽으로 보자고 하면은 이제 개미털기가 될 수도 있죠. 개미털기. 그럼 개미털을 어떻게 터냐? 일단 급락한다고 해서 무조건 팔진 않아요. 무조건 팔진 않고 여기서 시간을 좀 보내거나 또는 급반등 주면서 하락하거나 이렇게 흔들 때 개미가 털려 나갑니다. 이때 개미가 털려 나가요. 저는 이 차트 보면서 KEC가 떠오르더라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KEC 차트가 떠올랐을 거예요. 제가 이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렇게 시총이 크고 강세주고 시장에서 강세주 이런 주식들은 유상증자라든지 어지간해서는 악재가 안 나온다. 왜? 차트를 이미 올렸기 때문에 악재를 발생시키면 차트가 죽기 때문에 얘네가 돈을 다시 쓰고 올려야 돼요. 그런 고생은 세력이 어지간해선 하지 않아요. 네, 세력들이 그런 고생을 사서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건데 최근 들어서 KEC와 그리고 두산중공업이 이런 좀 나오지 못할 만한 상황 속에서 굳이 안 해도 되는 것을 좀 미뤄도 되는 것을 했다라는 것은 그리고 이제 KEC 같은 경우는 이거를 한 다음에 주가 한번 보십시오. 제가 흔든다고 했죠. 바로 회복하면은 당연히 존버 가죠. 그렇죠. 바로 회복하면. 근데 여기서 더 밀었어요. 몇 프로를 밀었나요? 체크해보면 압니다. 여기서 종가에서 한 7% 정도를 더 밀었습니다. 예, 더 밀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가격으로 회복한 다음에 바로 슈팅이 쏘고 이제 오늘도 시장이 안 좋아서 이제 하락하고 있는 중인데 자, 이런 식으로 다시 급격하게 올렸다는 거죠. 이때 손절한 사람이 분명 있을 거예요. 없진 않을 겁니다. 버티는 분도 있는데 주가가 저렇게 공포감을 주면 이제 멘탈이 약한 사람들은 던지기도 합니다. 일부를 매도한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던지기도 해요. 근데 오늘 두산중공업이 그런 그림을 아주 유사하게 만들어줬다는 거죠. 잘 나오지 않는 자리에서 유상증자, 특히나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 신고가를 바라보는 시점을 믿고 투자했는데 그 믿음을 완전
뒤통수 때려버리면서 주가가 떨어지게 만들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알고 있죠. 유증을 하면 좋지 않다는 걸. 예. 자, 이런 상황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이제 제가 보는 관점은 이제 더 나은 투자를 위해서, 그리고 특별히 지금 전 세계 트렌드인 친환경적인 투자를 위해서 유증을 했다라는 포부를 밝혔으니까 분명히 이 유증에 대한 책임은 이제 질 것이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주가가 거의 1조 가까이 빠졌는데, 자, 1조 가까이 빠졌는데 이것을 다시 어떻게 하기 위한 어떤 발판을 삼아서 어떤 투자와 그리고 회사가 더 나은 방향으로 제시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했다고 하면 이제 여기에 대한 어떤 보상을 회사 입장에서는 해야 되겠죠, 당연히.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결정을 해서 주가가 빠졌어요. 회사의 비전을 위해서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빠진 주가에 대해서는 주주들이 손실을 입었을 것이고, 그 시총도 낮아진 상황이고, 여기에 대해서 내가 이런 결정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나은 방향을 본다고 하면 어떻게든지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주가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두산중공업이 아무튼 이런 상황이 있어요. 지금 이게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 보면은 매우 이례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유중, 그리고 KEC도 그렇고, 그리고 얼마 전에 NC소프트도 여러분 다 같은 큰 맥락에서 보셔야 돼요. NC소프트도 그렇고, 그리고 셀트리온, 그 삼전도 급등했다가 폭락했죠. 이게 일어나지가 않는 일이 자꾸 일어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요. 그렇죠. 이례적인 일들이 지금 시장을 막 흔들고 있어요. 분명히 호재들은 있어요, 진짜로. 왜냐면 원전 같은 경우도 호재가 무지막지하게 강하죠. 네, 해외에서, 유럽에서 원전의 필요성을 막 느끼고 있으니까요. 이 기술에 대해서. 이걸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제 호재라는 것이 분명히 지금은 존재를 합니다. 전체적으로요. 삼성은요, 아시다시피 뭐 또 이제 미국에 투자를 했고, 그리고 매출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NC소프트는 NFT로 연결돼 갖고 이거 좀 기대해 볼 만한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요. 예, 여러모로 호재를 다 물고 있어요. 자,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호재를 다 물고 있으니까 개인들도 많이 들어왔다는 거죠. 얼마 전에 그 지난 금요일날 개인들도 굉장히 많이 샀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종가쯤에 매수를 했겠죠. 자, 이런 흐름을 봤을 때 너무 티나게 주가를 흔든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두산중공업만 그러면은 뭐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데, 최근에 강세주였던 KEC, 그죠? KEC, 그리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LG전자도 그렇고, 그리고 셀트리온도 유럽에 진출했는데 또 갑자기 그 감사한다고 하죠. 감리 악재가 또 떴고, 그리고 또 신풍제약도 갑작스럽게 뭐 얼마였죠? 150억인가요? 뭐 장부 조작한 거 아니냐. 그전엔 뭐 가만히 있다 갑자기 이런 조사를 또 시작한다는 거죠. 대대적으로. NC소프트는 뭐 슈퍼개미가 들어왔는데 털렸다. 슈퍼개미가 뭐 손절했다. 뭐 이런 식으로 기사가 또 나오고요. 전체 흐름을 한번 보시면 지금 이전에는 없었던 일들이 생기면서 차트를 급락시키고 무너뜨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 맥락으로 좀 두산중공업 보시고 좀 판단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산중공업 차트를 여기 구간을 지지 라인으로 잡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세력이 지금 정말 지독한 세력이라고 한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이 라인까지는 이제 좀 반등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의도적으로 한번 깰 수도 있다고는 생각까지도 듭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 정도로 정말 악질적으로 뭔가 흔드는 세력이라고 하면 한번 깰 수도 있겠구나. 깰 수도 있겠다. 왜냐면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급락시키고 한다는 게 진짜 쉬운 판단이 아니거든요. 주가를 올리고 싶어 하지 주가가 떨어지는 걸 원치 않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공격적인 투자를 뭐 한다고 하는데 뭐 굳이 지금 당장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그런 것도 물어볼 수 있잖아요. 이전에 할 수도 있었고요. 자, 이런 전체적인 걸 좀 생각하면서 객관적으로 판단하시면서 좀 주식을 이렇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하락한다라는 건 기분이 좋지 않아요. 더군다나 지금 증시도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 심리적 부담감이 크실 겁니다. 심리적 부담감을 덜어내기 위해서는
일부 매도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일부 매도해서 좀 심적으로 부담이 덜 되는 위치까지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주식이라는 거 어차피 투자잖아요, 여러분. 투자이기 때문에 손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동안 손실이 계속 누적된 게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손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손실이 있을 수도 있다. 또 주식이 오르면 오를 때가 있다라는 그런 좀 투자의 마인드를 좀 키우셔서 버티는 것도 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막 지금 떨어지니까 이거 조급하다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 이 라인 부분까지 한번 지켜보자. 이 라인 지켜주겠지. 라는 이런 생각 가지시면서 손실을 볼 수도 있지 주식은. 이런 생각하시면 더 나으실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더 객관적인 판단으로 나중에 주가가 싸졌을 때 그때 또 사는 버릇이 생기기도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